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6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용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질이 좋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자가 작년 6월보다 30만 1,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2월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작년 6월 이후 처음 늘었지만 취업자의 4분의 1이 몰린 자영업의 대표 업종 숙박 음식업에 취업한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업자는 106만 9천 명으로 6만 5천 명 늘어 전체 실업률은 3.8%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20대 초반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늘었습니다. 구직 단념자는 44만 9천 명으로 2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5%,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확대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실업 상태인 청년까지 더한 체감 실업률은 23%대로 4명 중 1명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지 않고 그래서 좀 20대가 좀 선호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취업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20대 전체의 고용 상황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영향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는 물론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 원하는 노후 자금은 월 27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세대는 이러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70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0세 이상 중장년층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선 월 평균 279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평균 최종 연봉이 6,49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은퇴 직전 연봉의 절반 정도는 받길 원하는 겁니다. 또 거의 70세까지는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 기업 평균 정년인 60.3세와 비교하면 은퇴 후 약 10년 정도는 더 경제 활동을 원했던 겁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재취업을 가장 많이 꼽을 만큼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고용 한파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에서 60대 이상의 실업률은 모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40대와 50대는 10% 이상, 60대 이상은 20%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강한 고령 사회가 돼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속 현직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이 갈 만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양질의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 노동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당초 요구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당초 10,000원에서 9,570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에서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측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건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제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쪽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며 7월에 되면 좋고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쯤에 여름 휴가를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에 연차 휴가를 다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긴 휴가를 즐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휴가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휴식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5월엔 취임 12일 만에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 자택을 찾았고 역대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연차 휴가는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약 21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아마 전국 구상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이달 말이나 8월 초에는 여름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역시 양산 자택에서 국정 구상을 하며 쉴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름 휴가를 12일 이상 의무화하고 연차 유급 휴가를 20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솔선수범을 예고한 만큼 짧게는 2, 3일, 길게는 주중 5일 정도에 그쳤던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더 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한 대통령의 의지에 청와대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와대의 경우 사실상 연차 휴가의 개념이 명확치 않았지만 최근 총무비서관실이 나서 최소 일주일 이상 여름 휴가를 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서울시가 2조 313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역점을 뒀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짰습니다. 올해 본 예산의 6% 수준으로 모두 2조 313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법정 의무 경비 등을 제외한 4,102억 원이 일자리와 민생에 중점을 둔 시정 핵심 사업에 쓰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1,35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실업 이 분야에 대한 어려움을 좀 줄이고 또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중장년, 노인 등 세대 맞추며 13,000개의 일자리가 지원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 상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도시시설도 개선합니다. 비상 상황 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스크린 도어를 개선하고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내진 설계를 보강합니다. 최근 높아진 대기질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도 지원합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10월 이후를 대비해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시티은행이 90개 지점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은행권 점포 줄이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는 종이 통장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도 비용 절감을 통해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은행 입구에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역삼동 지점 등 시티은행 영업점 5곳은 지난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애초 101개 영업점을 폐점할 계획이었던 시티은행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며 전체 70% 수준인 90개 지점 폐쇄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점포 줄이기에 나선 건 시티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 7,000개가 넘었던 국내 14개 은행 영업점포의 수는 올해 6,800개로 2년 새 300개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도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예금과 대출 모두 6천억 원을 넘기는 깜짝 실적을 올렸고 이달 중 영업을 시작하는 카카오뱅크도 출범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종이통장도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입니다. 종이통장 발급에 원가와 인건비 등 10,000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으로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는 사람과 60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이번 달에 시작된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부동산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72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2015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기준금리가 같아졌지만 아직 외환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데다 1,400조 원 규모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여전히 부진한 내수 등이 금리 인상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연 2.5%에서 4월 0.1%포인트 올린 데 이어 두 번째 상향 조정으로 연 2.8% 정도일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지속되는 날씨 때문에 쉽게 외출을 하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좁은 공간이라도 내가 사는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곳으로 여겨질 텐데요. 하지만 불황이 겹치면서 청년들에게는 마땅한 주거지를 찾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월세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의 고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청년위원회 대학생 주거조사팀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청년들이 한 달에 임대료에만 50만 원가량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써야 하는 비용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셈이죠. 네,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텐데요. 그렇다면 학원이 밀집한 노량진 인근이나 대학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인가요?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 출신을 뜻하는 이른바 지방러들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대 입구역의 경우에는요. 지하철 2호선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강남권을 비롯한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높아서 대학생이나 고시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반경 300m 내에는 22개의 고시원과 원룸텔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반평 남짓한 고시원도 월 40만 원 가까이 지불해야지만 겨우 방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같은 2호선 라인인 신도림역 역시 전용 면적이 28에서 35제곱미터인 원룸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가 6, 7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 같은 주택난 때문에 최근에는 주거빈곤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치솟는 집값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계가 바로 고시원의 증가율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원룸형 주택은 무려 60%가 급감한 반면 고시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324%가 급증한 겁니다. 이 같은 기형적인 증가율의 이면에는 주거 비율의 부담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원룸형 주거시설을 포기하고 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이 터전을 옮기는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이나 또 기숙사용 주거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 형태가 바로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주거 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주 방식인데요.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욕실 등은 함께 이용하는 신개념 주거 방식인 거죠. 네. 쉐어하우스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봤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과거에 유행했던 하숙의 개념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네, 우선 이 개인이 가정집에서 남는 방을 위주로 세려놓던 개념인 하숙과는 달리 쉐어하우스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취사나 휴식 공간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을 쉐어하우스용 전문 공간으로 개조해서 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일반 원룸이나 고시원에 비해서 집세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집세 부담에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쉐어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집세에 대한 반전 매력 때문인데요. 좋은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지역별 소형 주택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4,277만 원과 40만 원 정도였던 반면에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9만 원으로 보증금이 훨씬 저렴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구 역시 쉐어하우스의 경우에 최고 임대료가 50만 원이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저렴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주거시설 하나를 공동체 생활에 맞게 나눠서 그에 따른 주거 비용만 지불할 수 있게 한 이 쉐어하우스만의 독특한 시스템 때문인데요. 최근엔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쉐어하우스 전문 업체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한 쉐어하우스 업체의 경우에 2013년 114개를 운영하고 있던 쉐어하우스의 수가 2016년엔 974개로 늘어나면서 불과 4년 만에 약 7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그렇다면 저렴한 월세와 양질의 주거 환경 외에도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함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중되는 고독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눌 수 있다는 건데요.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래 친구이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사도 많고 주거비를 절약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까지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혼자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주거시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직접 이런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거권을 고민하는 청년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인데요. 바로 민달팽이 유니온이 그 예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2014년부터 일반 가정집을 전세로 계약한 뒤에 사회 투자 기금 등을 통해서 다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2인 1실의 경우 보증금 60만 원에 월 임대료 23만 원일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최근 성북구 정릉동에 달팽이집 7호를 만들 정도로 정말 큰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민달팽이 유니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문제로 실험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다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희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